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북 등 지역사회에서도 접촉자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을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먼저 그 광범위한 확산 우려를 낳고 있는 충북 청주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그 우즈베키스탄 확진자 2분이 이제 확진을 받으셨고 동거인 4명이 확진해서 총 6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 행사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8월 3일하고 4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확진자 6명이 그 31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날 열렸었던 그 청주의 그 이슬람 최대 명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명절 행사에는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340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그 종교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 중에서 그 방명록을 토대로 1차 검사를 받았던 126명은 음성이 나왔지만 이 행사가 워낙 좀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행사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당시에 참석자들은 이제 마스크도 썼고 방명록도 작성을 했지만 문제는 이제 촘촘하게 앉아서 빵과 우유를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염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음식물을 나눠 먹는 행위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문제는 이제 음식물을 먹는 행위라기보다는요. 음식물을 어떻게 먹느냐와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을 먹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워낙 감염 쪽에 상기도 쪽에 이제 타익이라던가 또는 상기도 분비물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음식물을 먹으면서 말을 한다거나 또는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타액이 좀 일부 묻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물을 나눠서 먹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제 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빵과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서로 공유해서 나눠 먹는 이제 음식물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하나의 그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 먹는 행위에 비해서는 위험도는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음식물을 취식하는 과정에 분명히 이제 마스크는 벗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고 나서 이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음식물을 먹었는지 이런 여부가 제가 보기에는 감염이 얼마나 일어난지를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일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데도 전부 다 조용하게 자기 음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일어났을 경우에 행사가 종료됐을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어떤 종교 행사나 큰 행사에서 서로 빵과 우유를 나눠 먹으면서 마스크를 벗고 만약에 많은 대화를 했다면 네. 그렇다면은 이 과정 중에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음식물 섭취 과정보다는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 계신 거고, 그 우즈베키스탄 2분께서는 또 심지어 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이제 뭐 목욕탕도 다녀오셨던 것으로 보이고 마트, 병원, 약국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두루 좀 돌아다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목욕탕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의 또 이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이제 목욕탕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마스크를 확 착용할 수 없는 곳들이죠. 그래서 목욕탕이라든가 또는 이제 워터파크 같은 곳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그 철원에서의 그 목욕탕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알다시피 그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그 목욕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분명히 감염된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청주 사태 같은 경우도 확진 판정을 받은 이 2분이 어느 시점에 목욕탕을 방문을 했고 그 목욕탕을 방문한 시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 공간에 몇 명이나 사람들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네. 가능성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무증상에서 또 확진이 됐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로의 조용한 전파도 우리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무증상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2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10명 중에서 한 6명은 무증상이라고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진단 시점에서의 진단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무증상인 사람 6명 중에서 한 5명 정도는 나중에 증상 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명 정도가 끝까지 무증상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시점에 있고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제 감염 가능성에 대한 그것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본인들이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고
지역 사회를 계속 다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맞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집단 감염이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는 조금 주의를 하고 서로 간에 이런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에다 이런 부분들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분들이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충북 청주 상황은 저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그 커피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 명이 또 추가가 돼서 13명이 총 확진이 되셨는데 그 이 커피점에서 같이 확진이 되신 분들 중에 꽤 거리가 있고 등져 계셨는데 동시에 확진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감염이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안전거리를 얘기를 할 때는 팔 2개 정도 거리, 그러니까 2m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코로나19의 감염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비말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큰 형태의 어떤 그 침 방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이런 비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에어로졸에 비해서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거리가 자연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2m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m 정도만 떨어져 있으면 이 코로나19 감염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자연적인 환경에서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비말이라고 부르는 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작은 정도의 그 방울이기 때문에 이게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과 만나게 되면은 분명히 2m 이상 전파될 여지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메르스의 집단 감염에서도 분명히 이 메르스 감염이 굉장히 그 의료기관 안에서 많이 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 의료기관 안에서 많이 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공조기와 함께 그 메르스의 어떤 비말이 순간적으로 확 전파가 되면서 네. 멀리까지 퍼지면서 이제 감염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2m 거리 두기를 권장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얘기고 실내에서 공조기라든가 또는 선풍기라든가 이와 같이 공기의 흐름이 있는 환경에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2m보다 조금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당시에 기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기침이나 재채기, 특히 재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까지도 비말이 날아가거든요. 네. 한 17m까지도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이런 행동이 있었는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2m라고 해서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당시 예.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러시아 선원발 그 선박 A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인 선장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는데 지금 또 4명이 이 선박에서 추가로 또 관련자가 확진자가 나와서요. 이렇게 되면 다른 선원들도 추가로 또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해당 그 부산시 감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부산 170번 환자 한국인 선장이 먼저 감염된 상황에서 네. 이 선장과 연관이 있는 그 어선의 선원과 그다음에 경비 인력 경비 인력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이 진단 검사에서 3명이 이제 추가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선장분이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분과 접촉했던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이제 추가 네. 확진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이 감염이 아마도 요 서너 명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떤 조용한 감염과 연결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의문점도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또 이제 지역 곳곳을 또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지역 사회로의 전파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도 저희가 조금 더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코로나19 소식은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